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판도라 오늘 꽉 채워주실 정치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까지 모셨습니다. 네 분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달력 보니까 총선 끝난 지 한 달이 흘렀더라고요. 네 분 다 바쁘셨잖아요. 일단 판도라 고정으로 제일 바쁘셨고 왜 이렇게 반응이 오늘이 총선 개표 방송 개표 방송 한 달 한지. 되는 날 예. MBN 개표 방송 하셨잖아요. 그래. 오늘이 출연료 입금되는 날이네. 아, 그랬구나. 나는 그 자원봉사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판도라도? 뭐 그런 거지. 난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었어요. 오, 안 받으셔도 돼요? 아니 뭐 아무거나 알아서 하세요. 난 진짜 뭐 오히려 불법일걸? 그건 연연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개표 방송까지 끝까지 저희 책임을 주셨고 또 선대위로 바쁘셨고 직접 출마까지. 네. 예. 봤더니 뭐 저만 내상 입은 사람이네 보니까. 아니 내상을 꼭 출마자만 입는 건 아니고요. 예. 출마자를 지켜보는 사람도 내상을 입어요. 어떻게 결론은 다 말씀드릴까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수석님이 오늘 유난히 밝아 보이시는데. 우리는 뭐 내상을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입어가지고 내상에 이력이 나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방송 뭐 지각 30분 하신 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저쪽에 눈길을 맞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판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지금 대통령이 위기죠. 민심은 떠났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예. 그동안의 오류들이 지금 한계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 돌파해야 돼요. 첫 번째 사과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거 외상값이거든요. 명품백 그거 터졌을 때 예. 그때 최소한 사과했어야죠. 약간 처음 터졌을 때 했어야 된다. 그럼요. 사과를 하면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하셨어요.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갚기 싫은 외상값을 갚는 거고 손목 걸 수 없으니까 손톱이라도 내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특검 거부용 사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권 견제가 있고 정권 심판이 있고 정권 퇴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거의 퇴진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인 외상값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갚는다고 갚는 건데 예. 정책, 국정운영 기조, 주요 현안에 대해서 1mm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톤앤매너에 치중하다가 결국은 외상값도 못 갚고 이 해결되지 않은 이런 현안들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더 안 좋게 작동하는 출발점이 돼버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치권에 미쳤던 파장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기자회견에서 질문 하나로 이 국민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께 좀 여쭤보면 이 질문 했으면은 좀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 있으실까요? 해결이 아니고요. 이제 기자회견의 특징이요. 꼬리질이가 불가능했어요. 꼬리 질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명품백 문제,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있는데 한 기자가 질문한 걸로 끝났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술이라든가 이런 거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알고 있느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자회견의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기획되죠. 그건 대통령실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기자회견, 그야말로 공언했던 대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얘기하자. 이것과는 좀 어긋나는 형식이었다. 요 점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정말 최혜병이 사명한 것 때문에 왜 무리하게 수색 작업에서 그렇게 됐냐라고 진짜 경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혜병 특검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예. 외압이고 왜곡이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혜병 때문에 경로했다 그러면은 최혜병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게 왜곡되고 은폐되고 막아지고 이첩을 다시 이 서류를 갖고 와서 보류하게 되고 이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점이 번째는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지? 까먹었는데. 뭐 저기 앞에 이야기 뒤에 얘기 다 섞어서 다 한 거예요. 왜 거기다가 두 번째를 왜 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길어. 자꾸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최혜병 이 수사외압 사건 그걸 중단하고 왜 특검하자고 하느냐, 자기 모순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공수처장이 임기가 끝났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늑장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차장도 퇴직했어요. 그다음에 일부장도 또 퇴직했어요. 그래갖고 대행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정확한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미흡하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검으로 가고자 한다.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분만은. 정말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왜 특검 주장을 해요? 특검 주장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의원들이 하거나 이 당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게 만약에 검찰 조사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특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삿바끈을 놓쳤다 그래야 되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자, 미루고 보자 정도의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되고 대통령 취임 초에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했더니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 만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열려 있다고 하면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뒷받침됐던 말이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남긴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꽤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 검사 동업으로 정말로 진하게 묶여있던 두 분이 정치 동업하려다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윤한 갈등 1, 2, 3가 그렇고요.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확인된 얘기도 그렇고 예. 굉장히 이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한 전 위원장이 그럼 연락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만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는데 거절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만납시다 하고 얘기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기 싫어. 연락하기 싫다. 당신도 연락 안 할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수성님의 번역 썸네일로 말해요. 여기 계신 네 분은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3년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주년을 담은 썸네일을 칠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들어볼까요? (2년은) 너무 길었다. 2년은 너무 길었다.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그림 이거로만으로도 예. 승부가 된다. 이자로 그냥 이자가 쭉 늘어졌잖아요.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외교 정책, 안보, 민생, 경제, 교육, 예를 들어서 취약 연령을 5세로
5세로 낮추는 문제 그냥 얘기했다가 걷어들이고 52시간 문제, 뭐 대일 관계, 뭐 이런 등등등 거기다 대통령의 경로, 부인 문제, 장모 문제 그런 인연이었기 때문에 정말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은 너무 길었다. 그런데 3년은 오죽 길겠냐. 저는 뭐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예. 것이. 예.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죠. 내용이 충격적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경쟁자를 고위직에 인선하지 않겠다. 총리 협의하겠다. 뭐 4가지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없어요. 고발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이양수 국민의힘 이 의원이 윤한류 정도다. 글쎄요, 저는 일단 뭐 사실이 좀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첨예한 대립 상황이나 어떤 민감한 회담 앞두고서는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윤한류 역할로 비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도 그래요. 어쨌든 그 세평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함성득 교수나 이런 분이 뭐 전혀 없는 거를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 그 사실은 사전 협의가 좀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잘 안 돼서 전격적으로 이 두 당사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뭐 부수적인 역할은 한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제 당원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인터뷰의 의도가 중요한 건데. 아니 의도는 두 번째 치고 아니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안 그래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녹음 있잖아요. 원래 국민의힘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대통령도 이런 국민의힘이라면 해체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등등등과 연관이 되면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원들이 탈당을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로이의 목마는 뭐 여러 명의 병사가 있었지만 이거는 대통령 혼자 용산의 목마가 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어떻든 간에 일단 친윤 대타 후보였다. 최소한 이철규, 추경호 두 의원이 같이 출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아주 지배적인 예측이었죠. 뭐냐면 친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철규 낙마 후에 대타로 나온 거. 이 한계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전달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개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예.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원내대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대와 한계가 엇갈리는 이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의 방식은 거의 막장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갈등 내지는 싸움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라는 일종의 이제 정치 그룹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태생을 갖고 있다. 뭐냐 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 이런 거,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치적 파고를 같이 넘은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친윤이 아니고 어윤이에요. 태생이. 어쩌다가 친윤. 어윤. 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수습하거나 중지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막 가고 참전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고 있네. 그래서 아니 정치를 20년 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통화 자체를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내고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바라보는 사람도 걱정되는 거죠. 후배 의원 입장으로서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깐 건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최수께서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렇지만은 아니 의원님 나는 내가 짧게 한 말씀 우리 드리면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달라. 우리 이제 잠깐 조금 알아서. 다른 게 아니 이것의 뭐 평가나 이런 걸 됐어. 그 정도 떠나서 하고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알았어. 당사자들한테는 자존심의 문제고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최소한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 자질이라 그래야 되는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는 아니 다 뭐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의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공교롭게 하나의 기준이 관통해요.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저격한다. 예외 없이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 저격도 뭐 그런 차원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관리형 비대위 아니에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치를 선출할 때까지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가 인터뷰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뜨악하잖아요. 빨리 급행열차를 타고 쇄신이든 혁신이든 전당대회 출로 당대표 출범이든 해야 되는데 완행열차를 타고 중간에 또 열차 수리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국민의힘 상황하고 너무 안 맞는, 나중에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룰은 그야말로 예민하고 어떨 때는 잘못하면 이게 이 폭발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걱정이 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 구성에 더 신중한 거 아니에요? 저는 관리형 비대위가 뭐 비대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어스럽죠. 어스럽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김을 빼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후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기도 예측을 하기도 곤란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을 부쩍 많이 하더라고요. 여의도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은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회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요.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부터 또 상급 분리를 저렇게 또. 원래 삼권 분립이죠. 원래. 이거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발언인가요? 저는 적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국민들이 과하다,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걸 실점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의석은 뭐 지난번하고 민주당 비슷해요. 그만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기는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이 그만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기는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이 원내대표 찐명 중에 찐명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 연임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고 물을 정도거든요. 당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정말 이게 이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오히려 의원들이 연임 당연한 것처럼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원한다 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 놀라지는 않고 오히려 연임이 당연한 듯한 이런 분위기가 더 놀라워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총선도 이겼고 또 누가 봐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반명이 결과적으로 제거됐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박찬대 의원에게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 같으면 설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나오니까 원내대표 하겠다는 사람들도 싹 정리가 돼요. 거기다 국회의장도 명심 논란이 한창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좋고 민주당에 좋은가? 이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병원 입원 일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예측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요 근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좀 느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임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연임을 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 이 지도자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연임 분위기는 이 두 분 뭐 저는 버금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연임 문제, 민주당 당장 8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연임 문제.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 만드는 과정 보십시오. 왜 국회의원 되면은 더군다나 171석의 사령탑 원내대표 되는 게 꿈이에요, 다들. 3선 이상 정도면 그 꿈을 향해서 다 도전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최고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이 방송하는 모습 보고 전부 다 드랍해버렸어요. 번호 1호, 6호, 15 이랬더니 좀 이상하긴 한데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다가 박찬대 최고위원 오신 것 같은데 지나가다 들렀어요. 아니요 여기 왜 하필 여길 지나갑니까? 아니 저는 이 땅도 하고 사랑합니다. 거기 박찬대 최고 안 가세요? 저는 대표님이 쫓아내면 갑니다. 그래서 단독 후보 된 거예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9일 날 제가 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의도 정가에서 아주 막 비상이 걸렸어요. 정성호 의원이 저는 차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뭐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장 후보 쪽으로 맹심이 실렸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에 내가 협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협치를 할 것이냐. 진짜 총리 초청까지 내가 하고 앞으로 뭐 일정 부분 뭐 연정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장관 초청까지도 제안 오면은 내가 받아서 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일주일은 정말 향후 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모 후보에게 의장 명심이 쏠렸다. 누구예요? 뭐 저로서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다 훌륭하신 분들 나섰지만 예. 그런 분 정도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자기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국회의장. 남성입니까? 여성입니다. 가장 아이고 김모 성태 의원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서 제가 김모 성태 의원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팩트예요. 이재명 대표 휴가 가는 날 명심을 실어주고 간 거 팩트예요? 모르겠어요. 부정 안 하잖아요, 저분. 전 모르겠어요.
뭐 가능성이 하루에 1%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죠. 그것도 또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긍정 시그널로 저희가 봐도 되나요?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 대표가 입원한다고 하니까. 예. 아니 그런 정치가 자주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의원님도 앞으로 좀 자주 이런 통화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좋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